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게임 속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작의 불편함이 플레이어의 긴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사례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조작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편리한 조작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은 느린 움직임, 제한된 시야, 불안정한 물리 반응, 무게감 있는 이동을 일부러 설계에 포함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조작 마찰이 단순한 UX 결함이 아니라 특정 장르와 경험 목표 안에서 긴장감과 몰입감을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게임 조작은 플레이어와 게임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입력과 결과 사이의 지연이 적고 플레이어가 의도한 행동이 즉시 될수록 좋은 조작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임이 편리하고 즉각적인 조작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공포, 물리 기반 게임, 탐험 중기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중요한 경험을 만듭니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불편한 조작이 언제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긴장감을 만드는 설계 장치가 됐냐는 겁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의도된 조작 불편성은 플레이의 행동을 무작정 발현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게임이 전달하고자 하는 공포, 압박감, 실패 가능성, 신체적 제약을 플레이어가 조작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어떤 조작 마찰을 의미합니다. 이때 조작은 단순히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기능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를 신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즉, 입력의 제한이 신체적 체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공포나 실패 압박, 환경 긴장이라는 정서적 결과로 연결됩니다. 분석 대상은 세 작품입니다. 첫 번째로 레지던트 이블은 제한된 이동 조작과 고정 카메라를 통해서 생존 공포의 긴장감을 만듭니다. 둘째, 게팅 오버 it은 망치 기반의 민감하고 불안정한 물리 조작을 통해서 실패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로 데트 스트레이딩은 화물의 무게와 균형 조작을 통해서 이동 자체를 긴장하며 수행으로 전환합니다. 세 작품은 장르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완전히 자유롭게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작 구조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작품은 생존공포를 장르하는 대표 게임으로 제한된 조작 체계와 고정 카메라 구성을 통해서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방향을 먼저 맡은 뒤 전진하거나 후진해야 하며 카메라 때문에 항상 원하는 방향을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제한된 조작은 제한된 시야와 결합하면서 플레이어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플레이어는 공간을 완전히 장악한 존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저택에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생존자로 위치 지어집니다. 따라서 이 불편함은 오래된 조작 방식에 그치지 않고 생존 공포의 정서와 결합할 때 중요한 설계로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Getting Over It with 그 베네딕 프로디입니다. 이 게임에서 적이나 복잡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조작 자체가 핵심 난관입니다. 플레이어는 항아리 안에 플레이 캐릭터를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망치를 움직여서 지형을 밀고 당기며 이동합니다. 조작 방식은 단순하지만 입력 결과가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합니다. 마우스를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캐릭터와 균형을 잃거나 아래로 추락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렵게 올라온 구간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입력 실수가 큰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매 순간 압박을 느끼고 동시에 반복을 통해 조작 감각을 익히면서 성취감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이 작품은 이동 자체를 주요 게임 플레이로 만든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 월드 게임에서 이동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에서 지형을 걷고 짐의 무게를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 경험이 됩니다. 많은 짐을 들고 이동할수록 캐릭터의 움직임은 무거워지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경사면, 바이지형 같은 어떤 균형을 계속 의식해야 되고, 넘어지면 화물이 손상되기 때문에 단순한 걷기조차 신중한 판단과 조작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대 조작 불편성은 세계를 통과하는 신체적 감각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공통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조작 불편성은 플레이어의 완전한 통제감을 제한합니다. 시야와 행동이 제한되고, 물리 조작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짐의 무게와 지형이 이동 자유를 제한합니다. 조작 불편성은 캐릭터의 취약성을 체감하게 만듭니다.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캐릭터가 단순한 조작 대상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놓인 상태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들기도 하고, 편리한 조작에서 자동화될 수 있는 행동이 불편한 조작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장르적 목표와 연결되고 실패 원인이 이해가 가능하고 반복을 통해서 순환될 수 있을 때 긍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조작이 반드시 빠르고 편리한 조작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의 목표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불편성은 오히려 플레이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떨 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